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매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위에 또 궁금한 걸 해소하고 싶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무료 방송 오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3시 50분에 준비가 됐습니다. 어제 증시가 많이 밀려서 걱정들 많이 하셨죠. 오늘 시장 바로 일단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락세 진정이 진정한 바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트릭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닥이라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시간도 기억해 주세요.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시장이라서 그쵸? 숨통이 트이고 저도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제는 살짝 출렁였을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종목 반등 나왔나요?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죠. 네. 이제 어제 낙폭이 좀 워낙에 커서 종목들의 반등이 아직도 쉽지 않고요. 네. 어제 충격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잔상들이 남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반발 매수가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의 급락 장세가 분명히 좀 진정되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천정삼일 바닥배기라는 투자 궤권처럼 주가가 빠질 때는 순간에 빠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이 반등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어제의 급락 장세 충격 여파에서는 분명히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도 일단은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종목군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ISC라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요. 흐름 자체가 좀 안정된 흐름이죠. 어제 바로 여러분께 공개를 드렸던 종목들. 지수 하락세가 멈출 것에 대비를 해서 주력 섹터권 종목 중에 낙폭 과대한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ISC의 주가 미미한 반등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 구간부터 완만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 그런 가운데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폭이 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형태죠. 아직까지 추세를 이탈하지 못하고 추세를 뚫고 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충분하게 하락했고 중간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갔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던지는 것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반도체 장비주 전반의 흐름 자체가 좋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K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 통신 관련주들, 통신주들 중에 KT 같은 종목들은 무려 20년 동안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대바닥을 찍었고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 관련주가 아직은 시장의 전면에 주도주로서 부각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월봉상 주가가 20년 내 신고가 사상 최저점에 찍고 나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회사의 앞으로도 펀더멘탈 전기 측면에서 성장 가치를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왔다 치면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고 현재 눌림목과 하락 조정은 큰 긴 관점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G 관련주들은 오늘도 소폭의 반등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 이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락세는 분명히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주가도 강하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눌림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치고 가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눌린 형태. 이런 주가 하락세는 어제 같은 폭락 장세가 났을 때 밀렸던 그런 흐름이고 바로 이제 십자 양봉 나오면서 하락세가 일단 멈춰지는 모습이겠죠. 과거에 여기에 강력한 지선 역할을 했었고요.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고 저점을 높이거나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가 조금이 안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가고 나면 5G 관련주로 매기가 이동할 때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5G 관련주도 아직은 포기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시장 흐름 때문에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그렇죠. 내가 만들고 있던 차트 추세가 꺾인 것 같아 좀 안타깝거든요. 하지만 이런 다산 네트워크라던가 여타 보여줬던 종목들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회복하게 우리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로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조금 아쉽긴 한데 반등이. 그죠? 아쉽죠? 네. 어제의 낙폭이 워낙에 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요. 네.
그래도 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포 심리를 감안하면 시장의 공포 심리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는 점에 오늘 위안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큐는요? 자, 오늘 한 큐는 코로나 일일 천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일일 전화. 사실 어제 코로나가 문제이기도 했지만 네. 그동안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많이 올랐죠. 게 그게 가장 큰 주된 요인이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좀 불안감 속에서 다시 살아날까요? 코로나 일일 천하가 일일 천하로 끝날지는 조금 받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코로나19 영향은 그렇게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라는 악재,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악재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어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충격이 컸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시장은 바로 하락세가 멈췄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도 좀 더 늘어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하방 경직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증시가 이제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는 일일천하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당장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500명, 1000명씩 팍팍 늘어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코로나19의 악재의 영향에서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보다는 제가 미국 증시와 그리고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 상승 기조가 여전히 강합니다. 미국의 이제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물론 혼조 장세를 기록하겠습니다만 나스닥과 S&P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상승 기조가 여전히 강한 이런 상태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는 어느 정도 진정권에 접어든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백신 개발과 그리고 백신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과 함께 지수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과 호재가 훨씬 더 많은 장세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그래서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어제 5일선과 21선을 주시로 깨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조만간에 국내 증시는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정 장세는 짧으면 일주일에서 1, 2주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에 시장은 추세가 다시 상승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나스닥 시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라든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 너무 어지러워서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순서에서도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봉입니다. 우선순위가 일봉이기 때문에 일봉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살아있을 때는 시장은 괜찮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많이 올랐고 상승세가 꺾이는 듯하면서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최소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듯이 나스닥 지수가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이는 그런 조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꺾이지 않을까 그런 공포감을 미리 먼저 가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시장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만큼은 너무 앞서가서 조정을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온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어제 크게 밀리면서 주가가 1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현재 주가 위치는 어제 음봉이 나오고 나서 오늘 양봉이 나타난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음봉 있죠. 이 앞에 크게 오르고 나서 큰 음봉이 나와서 그 다음날 양봉이 나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났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제 큰 음봉이 나오는 상태에서 오늘 시초가가 갭으로 올라가지고 플러스권의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초장부터 반발 매수가 강하게 올라온 것이고요. 다만 아직은 고점대 대기 매물들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치고 가지 못합니다. 주가라는 건 빠질 때 금방 빠지지만 올라갈 땐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듯이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면서 조만간에 추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하튼 간에 시장은 어느 정도 코로나19 일일차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고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코스닥이 900선을 갈 때도 길게 봤을 때는 정말 차트가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간에서 요지부동도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지저분하게 움직였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위기를 겪고 나면은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의 한 수로 종목으로 한번 내일의 한 수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들어볼게요. 자, 내일 한 수는 비슷합니다. 주도주 부활 대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 부활 대비 한규수 매니저님은 시장이 빠져도 올라도 항상 내가 보는 건 주도주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주도주를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결국에는 제일 안전하고요.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게 바로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주변주라든가 이슈주들은 네. 잠깐 올라갔다 쭉 빠지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먹었다가도 금방 뱉어낼 수 있는데 그렇죠. 주도주들은 한번 시세가 나게 되면 갔다가 쉬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또 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고요. 주변주들이 시세가 줄 때는 단기적으로 뭐 5%, 10% 정도 수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주도주들은 보통 뭐 100%, 200%, 300% 이런 대시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주도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도주에 주목하자. 이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도주들의 랠리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주도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점진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 정도까지 지수가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연출되면서 저는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반등의 시도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 장세는 바로 그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과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안 나온다. 기다리는 반락 조정 없다고 하듯이 그동안 안 밀렸었죠. 근데 그 조정 반락세가 오늘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조정 반락폭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반락 조정이 나타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락 조정을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주도주가 왜 좋으냐, 왜 유망하냐, 바로 미래 성장 가치라는 것이죠.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미래 성장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도주들은 업황이 살아있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전지, 5G 이 세 개의 섹터가 세 개의 핵심 섹터가 전체적인 장을 주도하는 것이고 그 뒤에 OLED라든가 스마트폰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3대 축 섹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투자들이 막판에 선물 시장을 매도하면서 전체적 시장을 확 투매를 좀 이끌었었죠. 그런데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은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매매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12시가 조금 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862억, 기관들이 77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었죠. 시장이 나쁘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매수를 안 합니다. 매도하겠죠. 그러나 어제 매도했던 것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고 그 흔들었던 장세를 통해서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저가 매집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 규모가 좀 더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보시 바라고요. 자, 하단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빨간색 선입니다. 아침 초장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고 나서 더 이상 안 팔죠. 사고 팔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흔들면서 시장을 자꾸 흔들어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발시키는 것이고 그 투매된 자금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매집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매도세가 진정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워낙에 많은 주식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물량들을 흔들고 털어낸 그 종목군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시장은 분명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B 하이텍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어제 이 종목도 크게 밀렸었죠. 크게 밀렸었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DB 하이텍 같은 종목은 그렇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가 어제 음봉에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라는 자체가 강해요. 거기다가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정도로 흐름 자체가 좋은 상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은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이 살아있고 DB하이텍이 그 선두에 있고 그 DB하이텍을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주가 따라갑니다. 결국에 대장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뒤를 따라가는 반도체 장비들은 따라가는 것이고요. 섹터별로 반도체 장비주가 섹터별로 IT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게 되면 나중에 2차 전지라든가 5G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주도주들의 흐름은 살아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DB하이텍의 차트예요. 저희가 잠깐 다른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어제 하락을 다 뒤엎으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38,550원까지 올랐었네요. 이렇게 주도주들을 잘 고르신다면 시장 하락 이후에 반등하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같이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주도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 종목도 그 안에 속해 있나요?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사이맥스 가져왔습니다. 사이맥스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 가격 설명도 들어볼게요. 자, 사이맥스도 한 번 정도 이제 공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양호하게 이제 번등이 나타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사이맥스라고 하는 종목은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그런 장비 업체고요. 반도체 장비 전반에 걸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역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있고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메이커들의 반도체 발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발주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 회사의 실적이에요. 실적이 지금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만큼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 전체적인 이 회사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체로 200억 넘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증거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실적과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죠.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이렇게 강하게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했던 주가가 회복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르고 나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벌써부터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등이 시도가 됐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거기다가 어제는 큰 폭의 장대 음봉까지 나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요 흐름을 어떻게 해설할까요? 요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눌러대면서 마찬가지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몸집을 좀 가볍게 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손바뀜 현상이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손바뀜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어제 주가까지 폭락했기 때문에 아마 투매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났을 겁니다.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해내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겠죠. 실적과 성장 가치가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은 미미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과도할 정도로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세가 날 때는 좀 더 가파른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가 분할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역시 중기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한번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15,500원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5,500원이면 직전 고점 밀집대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인데 15,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가를 15,500원까지 제시를 드리니까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목표 주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장 하락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답은 주도주 안에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세요.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